네, 95번 3일은 표준원가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월의 고정 제조간접비 조업도 차이는 얼마인가?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고정비는 우리 실제, 그 다음 예산, 그 다음 배부, 자, 실제 직접 노무시간 14,000시간,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 표준 직접 노무시간 15,000시간, 이쪽을 말하는 거죠. 15,000시간.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 표준 직접 노무시간 15,000시간. 고정제조간접비 발생액 6만원. 자, 고정비 예산액 54,000원. 기준 조업도 12,000시간. 자, 그러면 우리 예산은 기준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입니다. 원래 예정 배부율은 예산 나누기 기준 조업도, 고정제조간접원가 어떤 예측 조업도죠. 예측 조업도. 자, 예측 조업도가 12,000시간. 예정 배부율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정 배부율 4.5가 됩니다. 4.5. 자, 우리 곱하기 예정 배부율 4.5. 배부액은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 그래서 배부액이 나옵니다. (67,500이고요) 자, 예산에서 배부액 뺍니다.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을 뺍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을 뺍니다. 마이너스 13,500원입니다.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유리한 차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네, 96번 12월 한 달간 변동원가에 의한 자료입니다. 12월 총 매출액은 얼마인가? 자, 하나씩 적으면 되겠죠? 96번 매출이 있고요. 자, 판매 가격 9,000 곱하기 Q.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뺍니다. 자, 변동이 4,700입니다. 공원이익이 산정이 되고요. 공원이익에서 총 고정비를 뺍니다. 고정비가 215만원. 그래서 이익이 나오죠. 자, 이익이 1,075만원. 자, 역산하면 공원이익이 나옵니다. (215만원) 더하면 되죠. 공원이익이 1,290만원. 자, 9,000 빼기 4,700, 4,300 하면 Q가 3,000이 나옵니다. 자, 그럼 총 매출액은 9,000원 곱하기 3,000개 2,700이 나오죠. 공원이익, 손익 계산서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매출액, 변동비, 공원이익, 고정비, 이익. 우리 문제에서는 고정비, 이익 자료가 있으면 역산해서 공원이익 구하는 거 1,290만원. 그래서 Q를 역산해서 매출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97번 변동원가 계산이 전부원가 계산과 다른 점을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변동원가 계산은
내부계획과 통제, 경영관리에 보다 유용한 방식입니다. 즉 생산량이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판매량에 따라 이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경영관리에 보다 유용한 방식입니다. 2번, 우리 변동원가 계산은 공원익접근법 손익계산서 적용합니다. 3번, 변동원가 계산은 외부 보고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업회계기준 외부 보고 목적으로는 전부원가 방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번, 변동원가 계산 방식을 적용하면 원가 산정할 때 모든 제조원가가 기말 제형품에 포함된다. 아니죠. 고정제조원가는 발생 즉시 기관원가, 따라서 직접 재료, 직접 노무, 변동 제조만 기말 제형품에 포함이 됩니다. 정답 4번이고요. 98번. 3일은 단기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고 단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3일은 단기에 3,500개의 제품을 판매하였으며 제품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는 8원, 변동 판매관리비는 2원이다. 단기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보다 2,000원 크다. 만약 전부원가 계산의 제품 단위당 제조원가가 12원이라면 3일의 단기 제품 생산량은 얼마인가? 98번 같은 문제도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익 차이 분석, 변동원가 계산의 이익, 자, 얼마 있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죠. 마이너스 기초 재고에 포함된 고정재고원 지원가. 근데 단기에 영업을 개시했기 때문에 제로고요. 단기에 영업을 개시했기 때문에 제로. 자, 플러스 기말 재고에 포함된 고정재고원 지원가. 자, 해서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이 나옵니다. 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부원가 계산 영업이익이 변동원가 계산 영업이익보다 2,000원 크다. 그래서 이 숫자가 2,000이라는 것이죠. 이 숫자가 2,000. 이 숫자는 기말 재고 곱하기 단위당 고정재조원 재원가. 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전부원가가 2,000원 크려면 이 숫자가 2,000이 나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볼게요. 제품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 8원, 변동 판매관리비 2원, 단기 전부원가 계산 영업이익이 변동원가 계산 영업이익보다 2,000원 크다. 만약 전부원가 계산의 제품 단위당 제조원가가 10이다. 자, 전부원가는 직접 재료, 직접 노무, 변동 제조, 고정 제조. 이거 합한 숫자가 12원이죠. 자, 근데 제품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는 8원. 요게 8이고요. 고정 제조원 원가는 4가 산정이 됩니다. 여기가 4가 되겠죠. 자, 그럼 기말 재고가 500개가 돼야 됩니다. 500개. 자, 제품 생산량은 단기에 3,500개 판매했으니까 기말 재고가 500 남으려면 단기에 4,000개 생산을 해야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 생각해서 풀려면 되게 힘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적으세요. 변동원가, 기초, 기말, 전부원가. 적으면서 기말 재고에 포함된 고정재조원자원가 차이가 2,000원만큼 난다. 그럼 이제 단위당 고정재조원자원가는 이 자료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기말 재고 500이다. 그러면 단기 생산량이 4,000개이다. 이렇게 역산해서 푸셔야지 처음부터 이 문제를 보고 바로 문제 접근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원가 관리에게는 수많은 자료가 나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적으세요. 적으면서 전체를 한 번 더 원리를 보고 문제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빨리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99번. 초변동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자, 1번. 초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은 단위당 현금 창출 공훈이익, 재료 처리량 공훈이익과 같은 표현입니다. 판매 수량 곱하고요. 자, 나머지 운영비용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번, 우리 초변동 원가는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영업이익이 감소됩니다. 반대로 전부 원가는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영업이익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초변동 원가는 재고자산 보유를 최소화하도록 유인합니다. 3번, 초변동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원가 빼고 나머지 모든 제조원가를 운영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고정원가, 변동원가 구분할 필요 없이 혼합원가의 주관적 구분이 불필요하다. 직접 재료원가 빼고 전부 다 운영비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전부원가 계산제도와 마찬가지로 원가 부착이다. 아니죠. 원가 회피 개념입니다. 원가 회피 개념. 전부원가의 정반대 초변동원가. 회피할 수 있는 원가면 전부 다 기간원가, 운용비용 처리하자. 100번,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매출총이익, 변동원가엔 공훈이익, 초변동원가엔 재료처리랑 공훈이익 얼마인가? 자, 하나씩 해볼게요. 우선 전부원가에 의한 매출총이익입니다. 자, 매출액 판매량 2만 개, 판매 가격 500, $10,000원이고요. 자, 매출원가. 우리 전부원가는 모든 제조원가를 제품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자, 우선 단위당 고정제조원자본가부터 해볼게요. 단위당 고정제조원가. 자, 나머지 직접재료, 직접노무, 변동제조원자본가는 단위당 원가로 나왔기 때문에 고정제조원가 총 발생 20만원. 자, 생산량 2만 개입니다. 자, 10이고요. 매출원가, 기초재고, 단계 생산, 기말 재고액인데, 단계 생산, 기초재고 없고요. 단계 생산량 전부 판매했으니까 기말 재고도 없죠. 그래서 판매 수량 기준으로 매출원가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2만 개. 자, 매출원가, 직접 재료 150, 직접 노무 120, 변동 제조 50, 고정 제조 10. 판매 관리비는 제조원가 아니니까. 매출 총이익이니까. $330이. 660이고요. 자, 그럼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매출액 1,000만원, 내기 매출원가 660만원, 매출 총이익 340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동원가 공원이익, 매출액은 동일하고요. 1,000만원, 총 변동비입니다. 총 변동비, 자, 2만 개. 여기는 판매 관리비까지 다 포함되어야 되겠죠.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원자본가, 변동 판매 관리비. 자, 150,
120, 50, 연동 판매관리비가 30입니다. (350이고요) 자, 총 공은이익 300만원 됩니다. 재료 처리량 공은이익 초변동 원가 초변동 원가 매출액 1000만원이고요. 자, 초변동가의 재료 매출원가, 여기는 직접 재료원가만 포함시킵니다. 직접 재료원가 150이고요. 매출원가 300만원입니다. 자,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 700이 되죠. 정답은 340. 변동원가 공원이익 300.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 700이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101번. 활동기준 원가 계산 절차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자, 가끔 우리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순서 첫 번째 활동 분석 비업. 자, 그 다음 각 활동별로 제조원자원가 집계. 그 다음에 원가 동인 배부율 결정. 원가 동인 결정. 4단계 배부율 계산. 마지막에 원가 대상별 원가 계산. B, B, E, D, C, A가 나옵니다. 배부율 계산하고 곱해서 배부. CA, 마지막이 CA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102번. 다음 자를 이용하여 공은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총 매출액부터 구할게요. 자, 판매 수량 3만 개 곱하기 판매 가격 400원. 자, 총 변동비고요. 자, 판매 수량 3만 개. 변동 제조원가, 변동 판매관리비, 총 변동비죠. 공은이익은 총 매출액에서 총 변동비, 변동 제조원가 150, 변동 판매가 75, 225고요. 자, 공은이익 525만원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03번. 매출액 50만원, 손익분기점 매출액 35만원, 공은이익률 30%. X1년도 순이익은 얼마인가? 자, 현재 매출액이 50만원이고요. 공은이익률이 30%. 공은이익은 구했는데 고정비를 모르죠. 근데 고정비 자료는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35만원입니다.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 곱하기 공은이익률 빼기 고정비는 제로.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35만원.
곱하기 30% 빼기 고정비가 제로. 이 값이 고정비가 됩니다. 10만 5천원이고요. 따라서 이익 4만 5천원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104번. CVP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1번. 다양한 조업도 수준에서 원가이익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제품 원가 최소화. 우리 CVP는 제품 원가 최소화와 관계없고요. 그 다음 비용감, 수익감 전부 선형으로 가정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4번도 총 원가 중 변동원가 비중이 높으면 공헌이익률이 높게 나타난다. 자, 우리 공헌이익률 어떻게 되죠? 공헌이익률은 매출액 빼기 변동비입니다. 자, 이 값이 우리가 공헌이익률인데 변동비 값이 커지면 분자가 더 작아집니다. 공헌이익이 작아지죠. 그러면 공헌이익률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총원가 중 변동원가 비중이 낮고 고정비의 비중이 높으면 공헌이익률이 크게 납니다. 이게 낮으면 분자가 커지니까 높게 나올 겁니다. 자, 105번. 원가조업도 이익도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자, A점. A점은 총고정원가, Y절편이니까. B는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판매량, 손익분기점 판매량. 자, C는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크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품 한 단위 판매할 때마다 손실이 증가하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죠. 손익분기점에 가까워짐에 따라 점점 줄어듭니다. 정답 3번입니다. 이 회사의 생산량 단위당 판매 가격은 변동원가보다 크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106번입니다. (21년도) 신제품 6,000개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은 4,000원. 자, 변동비는 판매 가격이 80% 추정되고 있다. 80%가 3,200이 되겠죠. 예상 고정비가 500만원이라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몇 개인가? 자, P 곱하기 Q, V 곱하기 Q, 고정비가 제로인 Q, 4,000 곱하기 Q, 3,200 곱하기 Q, 고정비 500만원. 자, 식 하나, 미지수 하나니까 우리 Q 구할 수 있습니다. 6,250입니다. (107번) 고정예산과 변동예산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고정예산은 특정 조업도 수준에 대해서 편성한 예산이고, 변동예산은 관련 범위 내의 여러 조업도 수준에 대해서 편성한 예산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 3, 4번은 좀 틀린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08번. 분권화된 세개의 사업부 운영하고 있고요. 투자 중심점, 최저필 수익률 20%, 영업이익, 영업자산, 매출액, 자녀익 보호를 평가했을 때 가장 높은 사업부 순서. 자, 108번 문제는 우리가 하나만 해볼게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객선 사업부가 가장 큰데 우리 여객선 사업부의 자녀이익만 구해보겠습니다.
자, 영업이익 27만원. 빼기 투자 중심점 영업자산 최초로 나오면 최초. 문제에서 평균 나오면 평균 영업자산. 평균 영업자산 100만원. 문제에서 나온 숫자를 적용하면 됩니다. 최저 필수익률 20%. 자, 7만원 나오겠죠.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정의만 알고 그대로 투입하면 계산되는 심플한 문제입니다. 정답 1번인데 화물성과 군함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똑같은 로직입니다. 영업이익 빼기 평균 영업자산 곱하기 최저 필수익률 이렇게 해서 잔여이익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09번 원가 및 수익뿐만 아니라 투자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책임중심점. 가장 포괄적인 책임중심은요. 두 가지가 있죠. 잔여이익법과 투자수익률법. 자, 분권화된 조직에 해당되는 책임중심점은 무엇인가? 자, 이때 성과평가할 때 우리 투자중심점. 정답 4번입니다. 분권화된 사업부별로 성과평가할 때 투자한 자산의 활용도 또는 잔여이익, 최저 필수익률을 초과하는 영업이익, 잔여이익, 투자중심점 성과평가. 정답 4번입니다. 110번 경제적 부가가치는 얼마인가? 자, 경제적 부가가치 우선 세후 영업이익 매출액 80 빼기 매출원가 50 빼기 판매관리비 20. 자, 영업이익이고요. 법인세는 없으니까 투하자본 50억입니다.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비용인데 가중평균 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10%. 자, 법인세는 없으니까 전체 50분의 25. 타인자본 25억, 자기자본 25억, 50억분의 25. 자기자본 14%, 50분의 25. (12고요) (4가) 됩니다. 자, 2구에는 4가 됩니다. 뺄 거 다 빼고 이익, 그 다음에 투자한 이 자본 조달 비용까지, 자기 자본, 타인 자본까지, 이자 배당까지 다 빼고 기업 내부에서 뺄 것 다 빼고 남는 유보이익, EVA 4억 원이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111번 (3일은) 계산기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산기 예산 판매량 및 예상 판매 가격은 10,000단위와 180원이며 단위당 표준 변동 제조원가와 표준 변동 판매관리비가 120, 30원이다. 올해 실제 매출 수량과 단위당 판매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가격 차이와 매출 조합 차이는 얼마인가? 자, 이것도 식만 알면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죠. 전부 다 SV로 통일합니다. 자, 이 두 개 차이가 가격 차이, 조합도 차이. 투입하고 식마 계산하면 간단하게 됩니다. 자, 실제 매출 수량과 판매 가격. 만 단위 200이고요. 실제 가격 200. 자, 표준 가격. 표준 변동 제조원가, 표준 변동 판매관리비. 자, 원래 변동 판매관리비는 우리가 문제 분석할 때 없는 걸 아는데 있으면 다 넣습니다.
150이고요. BP 180이고요. 예산은 11,000개. 자, 가격 차이. 플러스 20만원이고요. 부가 플러스가 유리한 차이. 부가 마이너스니까 불리한 차이. 우리 표준원가하고는 반대되는 개념. 수익 개념이니까 왼쪽이 크면 좋습니다. 왼쪽이 크면 좋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20만원 유리한 차이, 3만원 불리한 차이. 자, 112번. 특별 주문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유효 생산 능력이 부족할 경우 정분 지출원가, 포기된 임대수익, 기존 판매량, 감소분의 공헌이익 중 고려해야 할 항목이 모두 포함된 것은? 자, 실제 우리 의사결정할 때 정분 지출원가, 포기된 임대수익, 기존 판매량 감소 공헌이익 전부 다 고려해야 됩니다. 전부 다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죠. 정답 4번이고요. 113번. 오디션에 합격을 하면 현재 직장을 포기하는데도 가수를 하실 생각인가요? 뭐죠? 기회원가, 기회비용. 김삼일. 과거에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미 오디션에 합격하여 어릴 적 꿈이었던 가수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현재 상태를 이루기 위해 과거에 투자한 거는, 과거에 지출한 거는 메모론가. 미래 의사결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114번. 파손된 제품 500단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제품을 20만원 들여 재작업을 하는 경우 300만원에 판매할 수 있고, 재작업을 하지 않으면 270만원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재작업을 할 경우 기회원가는 얼마인가? 자, 이때 기회원가는 우리가 재작업을 하면 기존에 판매하는 걸 포기해야 되겠죠. 270만원에 판매하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 기회원가 270입니다. 115번. 의사결정할 경우 가장 옳은 것. 자, 21만원 기기를 구입하고자 할 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5년 내 회수가 돼야 되고요. 연중 현금 흐름은 일정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했습니다. 회수 기간이 짧은 기계를 선택한다. 자, A와 B가 있는데 각각 회수 기간 해볼게요. 자, A는 4년 걸리죠. 자, B는 21만원이니까 자, 4년 플러스 5년 차에 2만원 들어오는데, 자, 1년에 2만원 들어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만원만 들어오면 되죠. 21만원이니까. 그러면 0.5가 되고요. 4.5년이 됩니다. 자, B도 4년, 5년 차에 돈이 들어오네요. 자, B도 똑같은 돈입니다. 4년 플러스 1년에 5만원 들어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만원만 들어오면 됩니다.
21만 원이니까. 21만 원이니까. (4.2년입니다) 4.2년. 자, 그러면 둘 다 5년 내에 회수가 되고요. 회수 기간이 짧은 거는 B죠. B. 이게 B를 구입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116번. 신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하여 새로운 설비를 구입하려고 한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대원가 5천,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500만원, 4년 후 추정 처분가치 없고요. 매년 예상되는 매출액, 매년 예상되는 현금 영업비용, 감가상각비 제외.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을 사용하고 법인세율은 30%입니다. 감가상각비 이외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현금으로 거래한다고 가정했고요. 새로운 설비 구입으로 매년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흐름은 얼마인가? 자, 매출액 3,500. 영업현금 비용, 감가상각비 제외한 영업현금 비용, 현금 영업비용 1,700. 자, 보면 30%.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되죠? 자, 잔존가치 500. 처분가치는 없고요. 4년 후 추정 처분가치 제로. 자, 5천만원 빼기 500만원 나누기 5년 900만원이죠. 900만원. 자, 잔존가치 500이니까 4,500을 5년 동안 상각하는 거니까 1년에 900. (1,530만원) 나옵니다. 1,530만원. 정답 2번입니다. 117번. 자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명목 현금 흐름은 명목 할인율로 해야 되고요. 실질 현금 흐름은 실질 할인율로 해야 됩니다. 2번. 세금 납부하는 것은 현금 유출이므로 세후 현금 흐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3번. 감가상각비 절세효과 반영해야 되고요. 4번. 이자 비용은 명백한 현금 유출이므로 현금 흐름 추정에 반영해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 이자 비용은 현금 유출이 많지만 분모 할인율에 1보다 크게 함으로써 분모 할인율에 반영함으로써 마치 현금 유출처럼 그렇게 처리하고요. 그래서 분자인 현금 흐름에 반영하지 않고 분모 할인율에 반영을 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18번.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이 최저 필수수익률을 상회하는 투자안을 채택합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우리 그림으로 그리면 자, 여기가 IRR, 여기가 뭐 최저 필수수익률, 자본비용. 크면 선택하죠. 2번. 내부수익률법은 가치가산 원칙에 적용되나 순현재가치법은 그렇지 않다. 아닙니다. 내부수익률은 비율로 하기 때문에 가치가산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순현재가치법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가치가산 원리가 적용됩니다. 3번. 두 방법 모두 화폐의 시장가치를 고려하고요. 4번. 순현재가치법은 순현재가치가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 빼기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 0보다 크면 채택하고 복수 대안이라면 상호 배타적이라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할 겁니다. 119번. 다음 조건에 적합한 가격 결정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
단기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기 시장 진입 가격 결정이다. 제품 탄력성이 낮고 시장에 제품 진입이 한정되어 있다. 주로 명품이죠. 가격 변동에 따라 수요의 어떤 변화가 크지 않은 것, 명품. 일반적으로 가격이 올리면 소비자들이 싫어하고 가격을 낮추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데 명품같이 가격 탄력성이 낮은 제품들은 가격을 좀 높게 하더라도 그렇게 소비자들이 꺼려하지 않습니다.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 가격 탄력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답 3번입니다. 상층 흡수 가격. 초반에 가격을 비싸게 들어가는 겁니다. 112번. 균형 성과표 장점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자, 재무적 관점의 단기간 성과, 고객, 기업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즉 재무에 의한 단기적인 관점과 나머지 세 가지에 의한 장기적인 관점의 균형을 이룹니다. 2번. 재무적 측정치와 또 비재무적인 측정치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3번. 균형 성과표의 장점이죠. 비재무적인 측정치가 있는데 정형화된 측정치를 제공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다. 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그래서 업종에 불문하고 정형화된 측정 수당 제공이 다소 어렵다. 4번. 투자 수익률, 즉 재무적인 측정치, 과거 노력에 의한 결과 측정치와 종업원 교육, 고객 관점, 시장 점유율, 고객 만족도, 기업 내부 프로세스, 혁신 운영, 판매 후 서비스, 신제품 출시, 기존 제품 도달 인도 시간, 여러 가지 이제 AS. 자, 그 다음 종업원의 만족도, 그 다음 교육 훈련, 이런 미래 성과를 유발하는 성과 동인 간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1년 7월 기출문제 풀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